예,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 행정국장 조성모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행안위 통과해서 지금까지 어제 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좀 이르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겸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준비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제 행정체제 개편, 그러니까 2010년에 그 제1기 제주도 행계위가 구성돼서 2013년에 한 번에 그 제안을 했는데 이제 도의회에서 부결된 경험이 있고, 또 2017년에 그 행정시장 직선제를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불소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여 년간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에 머물렀던 이유가 이 제주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보면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시가 설치되면서 행정시장, 임명직 행정시장이 갖는 여러 한계와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도와 중앙정부의 권한, 그리고 기초사무까지 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의 경쟁력 약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발굴하는 데 반해서 임명직 시장에게 그 선출직 단체장의 모습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그동안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적으로 도민사회에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3년, 17년 행계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항은 행정시장 직선제였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제안에서 많이 차관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반면에 그 논의의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경우에 그 학자들의 그때 행계위의 논의의 평가는 기초자치단체는 법적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렇게 봤습니다. 배경이 됐던 그 한계가 되었던 내용이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지 않았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그 대안으로 논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특례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어떤 그 고려도 상당히 그 감안돼서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사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시군 18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18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이제 할 수는 없고, 물리적으로도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둔다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특별자치도 강원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그 오영훈 의원 법률안하고 이제 위성군 의원 법률안 같이 병합한 안이 동시에 작년 5월 24일 행안위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도 맞물리고 제주도도 맞물리기 때문에 서로 관심사가 이제 같이 한 장소에서 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송재 의원님이 그때 굉장히 행안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침 이때 5월 24일 동시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시와 군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로 규정을 해서, 이 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은 아예 시군 개념이 없었는데 시군을 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을 두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는 어떤 법적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변화는 변화 여건입니다. 두 번째 변화 여건은 오영훈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제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개정안을 만들면서 제10조 제1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시군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군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침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법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법도 2023년 5월 24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제주도에 시군이 없는 상황, 그리고 도지사 권한 집중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그 분산 의지를 감안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 차관을 좀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해서 반대 논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행안부도 결국 그 행안위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이 된 내용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뭐 행정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국회에 요청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등에 업어야지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침 저희가 그해 1월부터 무려 15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공론화 연구 용역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되니까 뭐 도민 참여단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국회를 또 여야를 또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열망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었고 행안부에서도 공론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그 어떤 맞물려서 한 시점이 10여 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에 그 효과를 발휘했던 그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월 국회 법사위로 넘겨진 법 개정안은 1차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하였습니다. 과거에 보면 법사위에서는 체계 자구 수정 정도로 끝났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과의 법체계 정합성 문제, 그 다음에 제10조 제1항에 우리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시군을 두지 아니하도록 했는데 그 같은 법에서 다음 조문에서 이 시화군을 두지 아니한다는데 또 시군을 두려는 경우 뭐뭐뭐뭐 이렇게 그 특례를 과연 둘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율사 출신 의원들의 그 제동을 좀 저희가 걸렸습니다. 정부와 여당 설득이 관건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타의위원회 상정 법안을 다루는 이소위로 넘겨졌습니다.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개최되었는데 이 법사위 이소위도 개최돼서 제주도 안건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또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지원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제주도의 문제가 여야를 떠나 제주도 안에서는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폐지하거나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끼어들 틈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정책적 사무로서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법이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오면 검토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결정할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법 개정에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시군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직 행정시장의 한계라든지 이제 주민 불편, 도지사가 어떤 읍면의 행사나 뭐 어떤 기준 이런 것까지 다 책정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행안부와 제주도 간에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주문해서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면서 그 11월 21일 회의는 끝났습니다. 특별법 제10조 제1항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통론을 좀 열어달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 두 번째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례가 바로 다음 조문에서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표현을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보다는 특별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러이러한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자고 행안부에서 역제안을 해서 그런 수정안을 마련해서 최종 결정이 돼서 실무적인 합의안이 여야 간사실에 송부되고 해서 제주도의 수정안과 행안부의 그 우리 컨펌이 돼서
법사위 우려사항을 해소를 한 걸로 평가되어서 제주도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3일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수정안에 대해서 제주도 행안부간 실무 협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문이 마련되었습니다. 1월 8일 9일 날 이제 소위원회 전체 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물론 주민투표의 그 요구 결정권자는 행안부 장관이 되겠지만 어쨌든 주민투표 실시의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2024년 상반기 중에는 기초지자체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관련 사전의 정부 협의 그리고 주민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총선 등 선거 일정상 상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행안부 협의를 거쳐서 정책적인 건의를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행안부 장관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민투표 결과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결론이 지어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법적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3개 구역이 만약에 될 경우에 동제주 설치에 관한 법률, 서제주시 설치에 관한 법률, 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률 이게 각각 그 법률이 제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개의 기초자치단체든 4개든 간에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되면 도와 그 기초자치단체 간에 지금 하나의 도에 따른 재정 문제라든지 뭐 도의 전국 의원 정수 문제라든지 시군 의원 정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뒤따라야 되고 사무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재정 부분에서는 이제 교부세 3%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천여 건의 권한 이양을 받아왔는데 그 제주도지사로만 지금 특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법에 그 다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법만 개정해서 될 건지 이게 지금 다시 국가 권한 이양 사무에 대한 이 주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에서는 좀 제시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보지 않은 일이고 외국에서도 아마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법사위 이번에 1월 8일 소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이 그때 시점에 검토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시점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그게 삭제되면서 제주도지사가 어떤 상황에서 건의하면 이게 검토가 이루어져서 결정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도민 의견, 도민 여론 수렴이 전제되면 또 이제 저희가 도민 여론 이게 이번에 공론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도민의 여론을 저희가 하반기에 물론 상반기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뭐 실시 가부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뭐 그 전속적 권한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못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 정치적인 고려나 이제 우리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법안도 어쨌든 그런 사항에서 수정이 된 거고 그 수정 전의 내용도 그런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여집니다.